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세포 분열, 그 각각의 기간별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분열기는 얼마나 걸리고 지원기, S기, 지투기는 각각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 도형 원을 보면은 각각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각각 기간이랑 비례를 합니다. 보시면 분열기가 가장 차지하는 면적이 작죠. 따라서 분열기가 가장 작을 테고 시간이 적게 걸릴 테고 S기라든가 지원기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각의 기간별로 걸리는 시간은 S기랑 지원기가 똑같이 공동 1등으로 가장 오래 걸리고 그 다음이 지투기가 2등, M기가 3등으로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각각의 기간별로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전에 먼저 S기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중요한 DNA가 복제가 되기 때문이죠.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시간을 오래 두고 천천히 심혈을 기울여서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기 역시 각종 세포 소기관이라든가 또 중요한 단백질 같은 것들이 합성이 많이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간을 알아낼 수 있을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냥 분열되고 있는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관찰이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시간을 쉽게 알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자현미경으로 세포 분열 과정을 관찰을 한다고 했을 때 전자현미경은 일단 관찰 대상이 진공 상태에 있어야 돼요. 진공 상태에 있으면 세포가 죽죠. 죽으면 세포 분열 과정이고 나발이고 관찰할 수가 없어요. 안 돼 이거. 그렇다고 해서 광학현미경으로 관찰을 한다. 근데 광학현미경은 역시 시료에다가 그 고정액이라는 걸 넣어요. 고정액을 넣으면 세포가 멈춤 상태가 됩니다. 죽지는 않는데. 즉 세포 분열이 멈춰요. 그래서 세포 분열 과정을 관찰도 못하고 그 시간을 잴 수도 없어.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느냐? 그 알아내는 원리와 아주 유사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좀 큰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안에 7살부터 19살까지 청소년이 한 10만 명 정도 살아. 그런데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초등학생 수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중학생 수가 몇 명인지, 고등학생 수가 몇 명인지, 또 유치원생 수가 몇 명인지 한번 조사를 해보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잠시만요. 자, 다시 그렸습니다. 다시 썼어요. 과연 이렇게 7살부터 19살 사이에 초등학생 수, 중학생 수, 고등학생 수, 유치원생 수를 다 세보면 누가 제일 많을까요? 초등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1등이고 그 다음 중학생이랑 고등학생 수가 공동 2등으로 많고 유치원생 수가 가장 적어요. 이렇게 조사가 되는 이유는 초등학교 교과 과정이 6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똑같이 3년이기 때문에 관찰되는 학생 수들이 유사한 거고 유치원은 1년이기 때문에 관찰되는 유치원생 수가 가장 적은 겁니다. 즉 이렇게 관찰이 되는데 이거랑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각각 기간별로 관찰되는 그 세포의 수를 각각 기간별로 걸리는 세포의 그 주기별로 걸리는 시간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잠시만요. 자, 보시면 이거는 양파 뿌리의 체세포 분열 사진입니다.
뿌리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세포들은 지원기에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세포들은 S기를 지나고 있겠고, 어떤 세포들은 G2기, 또 어떤 세포들은 분열기에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람이 각각 태어나는 시기가 다르듯이 이 세포도 각각 생기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분열기에 진입을 하고 동시에 지원기에 진입을 하고 그러질 않아요. 각각 세포 분열, 서로 다른 세포 분열 주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각각의 위치한 세포들의 수를 셉니다. 즉 지원기를 지나고 있는 세포 수를 세고, S기에 있는 세포 수를 세고, G2기에 있는 세포 수를 세고, M기에 있는 세포 수를 세면은 그 결과가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S기에 있는 세포 수랑 지원기에 있는 세포 수가 공동 1등으로 가장 많아요. 그리고 G2기에 있는 세포 수가 두 번째로 많고, 분열기 M기에 있는 세포 수가 가장 적습니다. 자,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바로 이 각각의 기간별로 걸리는 시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성립이 되냐면은 기간이 길수록 관찰되는 세포의 수도 많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바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런 거 가지고는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요거보다 한 단계 더 꽈서 그래프를 이용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그래프는 항상 X축부터 해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X축이 바로 DNA의 상대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Y축은 각각의 DNA의 상대량에 해당하는 관찰된 세포 수를 의미하고요. 자, DNA 상대량 우리 앞에서 체세포 분열에서 살펴봤지만 여기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에 있는 DNA의 상대량을 우리가 2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원기는 지원기 통틀어서 계속 상대량이 2고요. 자, 그럼 S기로 넘어가서 S기에서는 DNA가 합성이 되죠. 즉, DNA 상대량이 늘어요. S기에 진입하자마자 상대량이 2.1이 되고 2.2가 되고 쭉 가서 3이 된 다음에 결국 S기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4가 될 겁니다. 그리고 G2기에서는 DNA 양 변화가 없죠. 쭉 DNA 양이 4로 유지가 돼요. 그리고 분열기에 가서도 DNA 양이 계속 4로 유지가 되다가 앞에 체세포 분열에서 설명했듯이 핵막이 생성이 되면서 4에서 2로 줄어들죠. 근데 이 2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건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기에는 DNA 상대량이 2고 G2기 M기에는 4고 또 S기에는 2에서 4까지 쭉 유동적으로 변화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먼저 X축 DNA 상대량이 2일 경우에 즉 DNA 상대량이 2인 세포수는 몇 개인가를 의미를 하는 거였죠. 이 말은 즉슨 DNA 상대량이 2인 거는 G원기죠. 다시 말해 G원기에 있는 세포 수를 의미해요. 이거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역시 G원기가 제일 끼니까 꽤 양이 많겠죠. 그리고 DNA 상대량이 4인 세포수. DNA 상대량이 4라는 것은 G2기랑 M기에 있는 세포를 의미하겠죠. 즉 G2기랑 M기에 있는 관찰된 세포수를 세보면 이 정도 됩니다. G2기랑 M기를 다 합쳐봤자 이 G원기보다 훨씬 작아요. 그만큼 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 그리고 문제는 이제 요 S기인데 S기는 DNA 상대량이 일정하지가 않죠. 계속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해요. 2부터 4까지. 따라서 2부터 4를 거치는 요 기간이 바로 S기에 해당이 됩니다. S기를 나타내는 구간이 요 구간인데 막대 하나로는 표현이 안 되죠. 유동적인 계속 변하니까. 그래서 즉 이런 여러 막대의 연속적인 형태로 그 관찰된 세포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곡선을 이루겠죠. 요 가운데는 한 3 정도 될 테고. 그리고 요 S기랑 G원기랑 관찰된 세포수가 같으니까 아마도 요 막대들을 다 합쳐보면 적분을 하면
지원기랑 높이가 비슷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요 지원기라든가 S기라든가 G2기, M기 이런 거 안 주어져요. 그냥 A, B, C 이렇게 주고서 A기에 DNA가 합성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A기에는 세포소기관이라든가 또 단백질 이런 것들이 합성이 되는 거죠. 또 B 구간에서 세포가 분열된다. 이것도 틀린 말이죠. 세포가 분열되는 구간은 C 구간이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막대 그래프가 세포 분열 주기에서 어느 기간에 해당되는지 그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만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